네,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장경태 의원입니다.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. 이번 세제 개편안이 주택 가격이나 거래량 또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많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 발표 전에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 재경부로부터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받았는지 또 전월세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 또 발표 전에 주요 내용을 공유받았다. 아주 좀 성의 없는 답변이 나와서 그리고 이 영향에 대한 검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책 논의를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일단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고요. 다만 세제 개편과 관련된 주무부처는 재경부이다 보니까 그렇죠. 사실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좀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보고 최소한 드리고요. 공유받은 주요 내용이라든지 예. 의견 개진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저희가 6년 전에도 뭐 614, 710, 84 대책 나올 때 항상 국토위에서 업무 보고 뭐 거의 하루 전날 받아보고 그랬었습니다. 뭐 그때 같이 계셨으니까 잘 기억하실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. 예. 1차관님, 예, 주택정책과에서 좀 성의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오늘은 킥오프 회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원님 잠깐 이분 예. 하나만 제가 답변 좀 질의 끝나고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5년 전에 저희가 21년도 10월 전반기 국정감사 때 그때 정황국 직무대행 코레일 직무대행께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인데요. 지금 SR 사장하고 계시죠? 1차 다운시스로부터 1차 차량 납품 받았냐라고 했을 때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었어요. 그 당시에는 1차 납기 분량이 이 9월 30일부로 21년도 9월 30일부로 6량이었는데 그때 납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납기 기일이 지났습니다. 1차 납기 기일이 22년 12월 11일, 23년 11월 2차가 23년 11월 30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23차 계약을 제대로 납품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24년 4월 26일 날 이 계약을 맺으셨어요. 그래서 내부 TF를 구성해 해소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었고 그 이후에 차량 제작 관리센터 TF라는 것이 설치되었고 미래차량센터 제작기술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3차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부 TF를 조성해서 관련 이 다운시스 내부의 상황을 점검하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 이 TF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 경과가 됐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3차 계약할 당시에도 지금 장관님께서 이 산하기관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실사 결과 1년에 240량 정도 제작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3차 계약했다고 했어요. 근데 사실상 2차 계약 당시에 납품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20량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그래서 뭐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견 실사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. 근데 이 부분도 제대로 안 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예. 그러니까 다원시스 과거에 문제가 발생했었던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한 보고 하나,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웠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두 측면을 나눠서 보고하면 되겠습니까? 네, 자료 예.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예, 그 알겠습니다. 부분은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다운시스 문제는 뭐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이 GTX-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여러 차례 답변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성수대교나 또 동작대교에서도 단차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 손실 보전금, 그러니까 소위 민간 투자 사업 변경 실시 협약에 의해서 손실 보전을 하는데 월 평균 지금 82억 원 추정치, 지금 26년 1분기까지 보전금 1,2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. 이 현대건설의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전 금액이 400억 정도 규모로 이해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을 정부가 부담하고 이 금액을 다 정부가 보전해야 되는 방식이라면 결국 이 손실 보전을 받아가는 이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민간 운영사 SG 레일에 지금 지급하고 있죠. 예,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 저희들이 문제가 된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해서
서울시가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의 구상권 청구해서 꼭 받아낼 수 있도록 예, 그렇게 예, 하겠습니다. 이 질문드렸던 관련된 세제 개편에 대해서 예. 그러니까 세제 개편 금융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의 의견이 뭐였고 얼마큼 반영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작년 취임한 이후에 바로 국토부 차원에서 단순히 그 세제나 부동산 금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세제 당국, 금융 당국과 그 계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줄 걸 요청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희 입장을 정한 다음에 토론하기보다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세제 당국과 금융 당국이 협의를 계속 해오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게 좋겠다.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뭘 요구했고 뭐가 수용되었고 뭐가 수용이 안 되었고 이렇게 논의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. 지난 과정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주로 토론 과정과 논의 과정이 있어 왔고 구체적인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들이 이미 그 속에 녹아 있는 상태에서 최종 세제 당국이 정리해서 발표하는 과정으로 되어 왔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. 이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6년 전에 위기사 대책할 때 교통지역 급격히 발표하고 710 대책할 때 양도세 시공료세 발표하면서 약간의 시장이 혼란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피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 자료를 충분하게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